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컨버전스 UI 개발팀 김영수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주제와는 좀 상관없는데 약간 소개해드리려고 웹킷 필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웹킷 필터는 웹킷 필터 세이더라 그래가지고 이미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그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웹킷 필터를 가지고 변환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필터가 모바일 쪽에선 6.0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안드로이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지원하게 되면은 나중에 효용성이 좀 많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 속성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이미지를 불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에다가 CSS로 웹킷 필터 속성을 주면 슈 로테이트를 주면 그 해당하는 색이 바뀌고요. 예를 들면 또 그레이스케일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 100% 하면 원본 이미지가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100%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걸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가만 생각해 보면 흔히 버튼 같은 경우에 액티브 버튼하고 디세이블 버튼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스프레이트 이미지에다가 액티브 버튼도 넣고 그 다음에 디세이블도 버튼도 넣어가지고 포지션만 이동해가지고 보여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한 이미지에다가 웹킷 필터만 적용해서 디세이블드 버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퍼포먼스 쪽에서 이제 용량이 적게 드니까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세피아하면 세피아 속성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다음 블러는 이렇게 블러 처리. 뭔가 이미지가 포커싱 안 됐을 때는 블러링 돼 있고 포커싱 됐을 때 이게 밝아지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겠죠. 그 다음 브라이트니스 뭐 기타 등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그 이미지 변경 없이 이런 효과를 통해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큰 사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웹킷 필터는 이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이거. 네, 오늘 발표는 예전에 제가 5월달에 발표하게 된 HTML5 with Node.js인데 여기서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내용에 관해 도안 설명을 더 해드리는 걸로 이걸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Node.js 소개는 이런 식으로 뭐 Node.js가 뭔지 구성도랑 특징 그 다음에 npm이 뭔지 그리고 주요 확장 모듈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HTML5는 기존에 많이 아실 거지만 그 많이 아시는 것 중에서 좀 새로운 거 멀티미디어 지원 그 다음에 뭐 비동기 프로그래밍 그리고 양방향 통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Node.js 소개를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포인트만 보시면 되는데요. Node.js는 크롬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런타임 엔진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서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이고 그 다음에 논 블로킹 IO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을 그 노드 서버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Node.js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C나 C++로 바인딩된 그러니까 C나 C++로 구현된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 V8 같은 경우는 이 크롬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각가지 이벤트 루프를 담당하는 그 이벤트 루프를 담당하는 뭐 LIBB 라이브러리, 그 다음 라이브 IO라고 해서 이 비동기 IO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이 C나 C++로 구현되어 있고 그 이 C나 C++로 구현된 게
이 소켓이나 HTTP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노드 바인딩이 돼서 요 해당 사용자는 이제 서버를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관련 내용들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은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말씀하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노출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클라이언트 쪽에 뭐 서버 자바스크립트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서버 쪽에서 그냥 서버로 구성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자바스크립트로 된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자바스크립트라니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보이는지 아세요?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크롬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엔진 V8을 이용해가지고 뭐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제일 빠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행 스택이 하나 있고 그 이벤트로 발생한 어떤 실행을 받으면 그 실행을 따라서 해결해야 될 거를 돌려주는 결과를 받아서 돌려주는 식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뭐 되게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면 빠르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노드.js에서 6버전인가? 6버전에서 0.6 버전에서 제공하는 뭐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DB 쪽하고 동기화시키는 문제, 그 다음 통신 동기화시키는 문제가 새로 생겨가지고 또 그런 것도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라고 써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웹페이지를 불러오는 경우에 실행 스택에 이제 기본적으로 노드에서 이벤트 루프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읽고 싶다. 읽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벤트에 해당하는 각가지 실행 스택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소켓 리더블, 그 다음에 HTTP 파스, 그 다음에 로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빠지는 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벤트 루프는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이벤트 캐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비동기 IO라 그래서 비동기 IO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리절트를 기다려가지고 있는 게 블락이고 그 다음에 일단 실행이 되고 실행된 결과를 나중에 처리하는 게 논블락. 그래서 저희 자바스크립트로 얘기하면 콜백 펑션이 논블락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명령어일 때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뭐 DB 조회하고 파일 조회했을 때 동기에서는 기다려야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걸리는 실행 시간이 길어지지만 비동기인 여기 노드에서는 이제 일단 DB 조회하고 파일 조회를 하면 일단 실행이 되고 콜백이 어떤 DB 조회가 먼저 올지 파일 조회가 먼저 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콜백 실행이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더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npm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이잭 슐러터가 흔히들 말씀하시기에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아이잭 슐러터 같은 경우에 이 만든 사람이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정식 명칭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냥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이 노드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 중앙 저장소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제공해서 사용자가 그걸 올리고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들이 자기가 개발할 필요 없이 뭔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효율적인 플러그인이 있으면 그걸 접근해서 바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중앙 저장소고요.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GitHub 허브에서 좋은 소스 찾듯이 노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npm 패키지 매니저에서 바로 찾으면은 이제 별도의 개발 없이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쓰다가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일반 이걸 만든 사람이 더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업데이트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npm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포지터리를 이제 공유한다. 그러니까 노드 개발자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m 같은 경우에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명령어가 npm install 프로젝트명 하면은 그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명은 유명한 뭐 socket.io도 있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스도 있고, 뭐 하여튼 각가지 것들은 그 중앙 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npm 인스톨만 하면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npm list, npm ls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자신이 설치해 놓은 노드 프로젝트에서 관리되고 있는 아까 npm 인스톨로 설치한 프로젝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pm outdated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된 프로젝트를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pm update는 현재 설치된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의 여부를 확인해서 최신 버전하고 사용 버전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npm view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프로젝트에 누가 만들었는지, 버전이 뭔지, 또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다른 이의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 모듈 npm에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거는 확장 모듈이거든요. 확장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드에서 제공하는 이 각가지 기본 모듈, 기본 API 있잖아요. jQuery에서 얘기하면 뭐 맵 같은 거, 어펜드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여기서 노드에서도 기본 모듈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fs, net, http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파일 시스템을 다루는 전반적인 함수를 제공해 주는 게 파일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net은 이제 비동기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 http는 뭐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 이거는 노드 API 쳐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각가지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강력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서버를 단순히 띄우는 것도 이 헬로 월드 띄우는데도 요 네 줄이면은 이렇게 서버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5줄이죠. 전반적으로 이 콘솔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127.0.0.1 하고 포트 번호 13375 접속하게 되면 헬로 월드라는 웹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fs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읽는구나. 예를 들면 뭐 리드 파일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 데이터의 내용을 찍어주게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콜백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뭐 소켓 서버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점이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쉽게 구현이 된다? 그게 Node.js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웹 서비스 구성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여기서 보시면 프론트엔드는 뭐 jQuery도 있고, 진도도 있고, 뭐 무툴도 있고, 그 다음에 YU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크립트 플랫폼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Node.js 기반에서 백엔드를 이제 웹 서버를 구성할 수 있는 Express.js, 그 다음에 뭐 제이드는 이제 익스프레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뷰 템플릿 엔진 중에 하나거든요. 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socket.io가 있습니다. 이 socket.io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Node.js를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이유가 socket.io를 써보기 위해서. 이 socket.io는 뭘 제공하냐면 각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socket.io에서 이론적으로 각 브라우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뭐 웹소켓, JSON p-polling, 뭐 HTML 파일, 그 다음에 플래시 소켓 그런 것들로 접속할 수 있는 리얼타임 양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게끔 이 socket.io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각가지 모듈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Express.js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웹 서버를 구성할 수 있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현재 뭐 3.0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을 써보진 못했는데 대부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코드인데요.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npm install express라고 하면은 그 해당 프로젝트에 이 익스프레스 패키지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 확장 모듈을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require express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익스프레스를 create 서버 하는데, 지금 3.0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이 부분이 사라졌더라고요. create 서버라는 메서드가 사라지고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만약에 3.0을 쓰시게 되면 직접 제공하는 API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뷰 폴더 지정을 해가지고 해당 템플릿들을 불러올 수 있게 이렇게 폴더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 뷰 엔진을 제이드라고. 제이드가 있고, 뭐, HAML도 있고, 그 다음 JQTPL도 있고, 뭐,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용자가 자신이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뷰 엔진을 지정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행 환경을 설정해가지고, 배포했을 때, 에러 핸들러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요. 뭐 데벨롭먼트라고 여기 지금 없는데, 하여튼 데벨롭먼트에 해당 페이지에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페이지에 바로 뜨게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뜨겠죠. 그리고 뭐 여기 이거는 페이지 라우터 기능에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 chat.jad라는 페이지를 렌더링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포트로 열 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웹서버를 몇 줄 안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뭐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뭐 EJS, ham, JQTPL 등 많은 템플릿 엔진이 있는데, 이 템플릿 엔진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쉽게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크업을 이런 식으로 다 할 필요 없이 이 축약문으로 제공해주는 축약문으로 하면 쉽게 이 HTML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반복문도 돼가지고 이치 같은 걸 써가지고 이런 마크업을 DB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치를 돌려서 이런 태그를 자동으로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직접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인터페이스로 리얼타임 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7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이 안 된, 9까지도 지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제이슨 피폴링 같은 경우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파리나 그다음 크롬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을 지원을 해가지고 웹소켓 방식으로 이 양방향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켓IO가 웹브라우저의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적절한 리얼타임 웹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자는 그러니까 각 방식에 따른 그런 서로 다른 API가 아니고 하나의 이론화된 API만 가지고 리얼타임 앱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되게 간단한데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서버가 에밋을 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on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emit이 주는 거고 on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emit을 하면 여기 on에서 바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걸 캐치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소켓 쪽에서 다시 emit을 하게 되면 서버 쪽에서 on만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으시면 이게 바로 실행이 돼서 뭐 이게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 emit 앞에 public broadcast private이 있는데 그건 플래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별로 설정이 되면 쉽게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접속했는 특정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고요.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서버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 퍼블릭은 이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거. 그래서 개념만 알고 계시면 편해요. 예. 그리고 아까 거기서 더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은 그 소켓 보낼 때 그 이벤트 메시지들이 다 이력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력 관리를 그 볼타일이라 그래가지고 휘발성으로 보내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막 10,000건을 넘게 보낼 때
이력 관리가 만약 안 되잖아요. 그럼 서버가 죽어요. 서버가 뻗는 경우가 생기고, 그걸 만약에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정보라고 치면 볼파일이라고 플래그를 붙이면 이력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에는 무리가 없는, 예를 들면 이제 영상 처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미지를 보내게 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HTML5가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는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드리고 시연 화면은 제가 바로 설명을 다 드리고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비디오, 이건 말이 필요 없겠죠. 오디오도 역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웹 오디오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웹 오디오가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많이 되냐면은 그 버튼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동영상이라고 치고 버튼을 이렇게 딱 올리면은 기존에는 그냥 뭐 활성화된 호보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바꿔서 웹 오디오 노래가 나오고 노래의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 버튼을 그 주파수에 따라서 진동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신선한 기능이다. 뭐 그렇게 살아있으면 버튼도 살아있는 것 같은 왠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존의 시각적인 것만 아니고 이제 청각적인 것까지도 만족시키는 그런 실시간으로 반응도 되잖아요.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버튼이 진동이 바이브레이션이 되니까 뭐 그렇게 돼서 참 좋은 기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캔버스를 이용한 2D 그래픽은 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는 게 문제, 잘 쓰면은 퍼포먼스가 잘 나오게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쓰는 건 그냥 문제가 안 되는데. 그다음 웹GL을 이용한 3D 그래픽은 뭐 요즘 여기 보시면은 예,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D로 보여주는 건데, 요즘 기존의 웹GL에 3.js가 많이 쓰였잖아요. 요즘 또 뭐 헥스GL이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웹GL이 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 웹워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그라운드로 뭐 3만 건? 한 3천 건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 이상 될 때 뭔가 페이지가 멈춰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막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그 프론트엔드 단에서 보여줄 때 이제 멈추게 되는. 근데 그런 처리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웹워커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병목 형상을 막아서 보다 기능이 향상된 유저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웹소켓은 요즘은 뭐 크롬이나 사파리 다 지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아직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웹소켓도 뭐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이제 뭐 웹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청하고 바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네트워크를 맺어 놓으면은 이제 오버헤드 없이 그냥 데이터만 전송하는 방식이라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이제 OS 쪽에서 이제 그 노티피케이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알림창. 그런 거 제공해 주는 걸 얘기하는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앤드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저희 자바스크립트 AU 쪽에서는 마우스 이벤트를 이용해서 뭐 마우스 다운, 마우스 오버 이벤트 등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HTML5에서 드래그 오버 뭐 그런 게 직접 이제 API를 제공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웹 인덴트 같은 경우는 앱에 있는 인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뭔가 파일을 눌러가지고 웹에서 이제 사진을 클릭하면은 그거를 이제 드롭박스로 연결을 할지,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을 갖고, 그게 웹 인덴트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 RT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데, 기존에는 비디오, 그러니까 이 웹 RTC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디오, 오디오,
그다음 피어-투-피어 커넥션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5월달에 했을 때는 비디오만 제공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피어-투-피어 커넥션 API랑 그 다음에 오디오도 이제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 영상 통화가 이제 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별도의 개발 없이. 그러면 뭐 나중에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 뭐 3억짜리 뭐 사다가 쓸 필요 없고 웹으로 그냥 구현해갖고 그냥 웹에서 제공하는 걸 그냥 쓸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한 게 아니고 제가 아직 그 시연 자료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길죠?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네, HTML5 API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보시면은 스타워즈를 여기다 옮겨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HTML5가 있고 노드 JS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단 거죠. 요단은 제 앞에 계시고, 저는 제다이, 루크 스카이워커입니다. 네. 어쨌든 HTML5랑 노드라는 이 강력한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네. 뭐 내용이 대충 처음 뭐 소개는 이렇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른 것들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트박스도 만들어요. 보이시죠? 이거를 그리고 데이터 코드로 바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에 뭐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럴까요? 네, 이게 웹 오디오고,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해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뭐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이시면 바탕화면 알림을 표시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네임은 뭐가 있지? 네이버? 트위터 아이디 넣어야 돼. ZLTV 넣어. D요? B. 예, 체킹만 하네요. 이상한데? 전체 화면 제거해. 다시. 거기 ZL 아니 밑에 ZL T B. 근데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get user media API 통해서 웹 RTC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 같은 거. 근데 요번에 또 업데이트 되면서 뭐 요번에 오디오랑 피어-투-피어 커넥션 제공한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메서드를 쓰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뭐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뀔 수 있거든요.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띄우게 되면 이 하단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뭐 아까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걸 이용한 것들? 네. 이거는 그냥 마우스 이벤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 속성에
드래그가 되는지, 드라베어리는 어딘지, 뭐 그런 걸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드래그able true, on drag start, drag. 이런 API랑 그 속성들이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됐고, 이거는 뭐 웹 인덴트인데, 이거는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하나의 리소스를 가지고 어디 가입할 필요 없이 편집을 하고 싶으면 이미지를 선택해서 딴 웹 서비스에 가서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편집된 걸 다시 공유할 때 트위터로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을 로그인 안 하고 그냥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가 이 웹 인덴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웹 RTC를 이용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API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보실 수가 없는데, 이거 영상을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된 영상에다 이벤트를 먹여가지고 이 익스플로드 되는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익스플로드를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그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필터처럼 이렇게 캔버스도 필터를 이용해서 그 영상을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눈을 찾기도 하고 얼굴 찾기 뭐 그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코스염을 얼굴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이미지 프로세싱 한 걸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CSS 애니메이션 하고 트랜지션 이용한 거 있잖아요. 트랜스폼 이런 식으로 뿌려줄 수도 있는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뀐 거 되는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바뀐 거 되는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데브 오페라의 아티클 새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온 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겐 유저 미디어를 어떻게 쓰는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를 보시면은 네, 제 얼굴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영상통신에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걸 이미지를 변환해서 이제 소켓 서버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바로 상대방도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아니면 피어투피어 커넥션이 제공된다 그러니까 바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요. 뭐 별도의 서버에서 뭐 커넥션 맺어주는 건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